경영통계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2학기 내내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대한 어려운 부분은 빼고 개념이랑 좀 필요한 부분만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면 수업 같으면 훨씬 더 쉽게 잘 전달했을 것 같은데 비대면 수업으로 동영상만으로 이 경영통계 수업을 듣는 거는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훈련받고 하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수업은 기말고사 문제풀이로 대체하려고 해요. 중간고사 때도 살펴봤듯이 정말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쵸? 이번에도 거의 똑같이 문제를 낼 예정인데 요거 한번 요 영상은 꼭 한번 제대로 잘 보고 문제를 잘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할게요.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 통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말 거의 그대로 낼 거니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1번 실내 구간의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그쵸? 우리 실내 구간 줄이는 방법은 구하려면 우리가 추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쵸? 추정 우리가 만약에 평균에 대한 우리가 실내 구간 길이는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잠깐만 볼게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m분의 시그마였어요. 그쵸? 벌써 어렵죠? 이때 우리가 알파는 우리가 뭐 95% 실내 구간, 99% 실내 구간에 따라 이 값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실내 구간의 길인데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x바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m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95% 신뢰 구간을 많이 쓰는데 95% 신뢰 구간인 경우에 이 값이 1.96이었어요. 그렇죠? 이 값이 1.96이었는데 요 식을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표본의 크기를 늘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표본의 크기가 요거잖아요. 표본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거는 요게 뭐예요? 요게 늘어나면 요게 줄어드는 거죠. 그쵸? 사실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차한계라는 건데요. 표본의 크기를 늘림으로 인해서 오차한계를 줄이는 거니까 오차한계가 줄어드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를 늘려준다는 사실은 실내 구간을 줄이는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 요게 그 다음 표준 오차죠. 요게 표준 오차니까 표준 오차 요거는 우리가 표본 오차니까 요거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실내 구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신뢰도를 높여준다는데 신뢰도는 사실 이거랑 관계 있어요. 그렇죠? 95%인 경우에는 1.96이지만 신뢰도를 높여서 우리가 99%인 경우를 한번 보면 2점 썸띵이죠. 2.576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늘어나게 되죠. 요 길이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 길이가 커진다라는 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넓어지는 거니까 신뢰도를 높여준다. 요게 옳지 않는 방법이 되겠어요.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들은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설명한 거다. 이거 제가 동영상 시간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유의 수준은 우리가 제1종의 오류로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유의 확률을 보통 우리 P라고 나타내는데 옳지 않은 것은 하죠. 유의 수준은 제1종의 오류를 뜻한다. 맞고요. 만약 양측 검정일 경우에 유의 확률은 이렇게 나눠진다는데 요거 한번 살펴보면요. 요거 잠깐 지울게요. 요거 여기 지우고 한번 살펴보면 양측 검정인 경우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기무가설이 사실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림을 그려보면 유의 확률은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게 유의 확률 우리가 G값이 나오는 요게 유의 확률이 되는데 요 값은 요거는 맞는 얘기지만 요쪽에 있는 경우는 요게 마이너스가 빠졌죠. 그쵸? 그래서 G가 마이너스 G다. 요게 빠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유의 수준이 0.5, 5%라고 할 때 유의 확률이 이 수준보다 작으면 H0를 기각한다라는 말은 이게 만약에 0.05라면 요게 알파가 0.05라면 요거보다가 작은 이 안에 있는 값이 들어와야 우리가 H0를 기각할 수가 있죠.
맞는 얘기고요. 유효 확률이 0.01 정도. 요게 우리가 구했는데 요 확률이 0.01이라고 나왔으면 기무가설이 옳다라는 증거로 충분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렸는데 0.01 유의 확률 이렇게 뒤로 나오면 이거는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림을 그렸을 때 양 끝에 거의 끝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대립가설을 우리가 채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3번 한번 볼게요.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표본을 선출하여 모평균과 모비율을 표본 평균과 표본 비율로 추정하죠. 우리 그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우리가 통계에 우리가 여기 모집단의 참값이 궁금해서 요만큼 샘플을 뽑아봐요. 그쵸? 예를 들면 우리 모집단 값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라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 전체를 조사하는 거는 우리가 모집단에서 하는 일이고요. 전수검사라고 하고 시간과 비용이 모자랄 때 요만큼 샘플만 요렇게 조사해 보잖아요. 그래서 요 샘플 만약에 n이 만약에 100개라면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요거를 추정하잖아요. 그쵸? 추정을 하고 예를 들면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모집단에 요만큼 뽑아봐서 모집단의 비율 요거를 추정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요거 표본 평균 가지고 추정을 하고 표본 비율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때 미지의 모수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모수 대신 하나의 추정량을 제시하는 것, 즉 x바 하나로 이거를 추정하고 p의 하나로 이거를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점추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집단을 전체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요 점추정값만을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신의 경지에 그쵸. 예를 들면 다른 집단을 뽑았을 때는 우리가 다른 키나 몸무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값 가지고는 우리가 이거를 신의 경지를 우리가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해야 그쵸. 그래서 여기 추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x바 또는 p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오차를 우리가 넣죠. 그쵸. 오차 한계라는 걸 넣는데 여기까지 다 고려한 거를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요즘 여론조사 많이 하는데 뭐 오차 한계 속에 들어있다. 예를 들면 야당의 후보가 지금 뭐 35%에 뭐 35%의 지지율을 얻고 뭐 여당은 뭐 36%의 지지율을 얻으면 1%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오차한 게 5% 안에 들어있다. 이런 식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발표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값 값으로만 우리가 추정하지 않고 구간을 정해줌으로써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신제품이 팔릴 확률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다. 가격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다. 예를 들면 뭐 5만 원 딱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 구간 추정에서 신뢰 구간 95%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이에요. 그쵸?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모집단을 뽑았을 때 모집단에서 이만큼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5%에 대한 우리가 신뢰 구간이면 또 다른 걸 만약에 여기서 1000개를 뽑았을 때 1000개를 뽑아서 우리가 샘플을 봤을 때 1000개 중에 950개 정도는 뭐예요? 이 신뢰 구간 안에 포함될 확률이다. 그래서 우리가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99%의 신뢰 구간은 1000개 중에 99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집단의 값이 95% 신뢰 구간에 포함될 확률이 95%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요. 모집단을 뽑아봤을 때 우리가 100개를 뽑았으면 95개는 이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추정량과 참값의 차이가 0.95이다. 이거 아니고요.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 이 말이죠. 바로 95% 신뢰 구간에서 5%의 가능성으로 신뢰 구간이 실제 모집단 값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차 한계가 0.95라는 말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99% 신뢰 구간과 비교하면 구간이 훨씬 더 넓게 나온다. 요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모집단을 한번 살펴보면 95% 신뢰 구간은 요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0.95고요. 99%는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이만큼. 이만큼이 0.99잖아요. 전체가 1이니까. 그러면 95% 신뢰 구간보다는 99% 신뢰 구간이 훨씬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99% 신뢰 구간과 비교하면 95% 신뢰 구간은 짧게 나오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을 비교해 봤을 때 정보량은 95% 신뢰 구간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강호동의 몸무게가 뭐 50kg에서 200kg 사이에다. 뭐 구간 엄청 길죠. 하지만 이거는 거의 99.99%의 확률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보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최소한 뭐 80kg에서 100kg 사이다. 이렇게 정보량이 있는 거를 말하다 보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5번. 한번 지우고 한번 볼게요. 직업에 따라 커피를 선호하는 선호도가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A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랜덤으로 200명을 선출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4가지 직업군에 따라 커피 선호도가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다. 이게 우리가 적합도 검정이라고 바로 전주에 내가 설명을 한 건데 이런 직업군에 따라 커피의 선호도가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같다면 이게 H0는 뭐냐면 직업군에 따라 커피의 선호도가 같다겠죠. 그렇죠? 같다고 대립가설은 다르다라고 적을게요. 다르단데 그러면 4가지 직업군에 따라 커피 선호도가 동일한지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에 의해서 구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은 뭐예요? 우리가 기대값에서 뭐예요? 기대값에서 우리가 간치값을 빼서 제곱한 거를 우리가 더해서 나눠줬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200명의 사람한테 우리가 판사, 교수, 약사, 의사한테 물어봤으면 만약에 이게 H0, 즉 기무가설이 사실이고 동일하다면 200명으로 했으니까 이 기대값은 50명씩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여기서 기대값은 50명이고 근데 간치값은 우리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기대값 50분의 판사인 경우는 45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5-1을 하기도 하고 2-5를 하기도 하는데 제곱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45-50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플러스 교수도 5의 제곱, 약사는 15의 제곱, 의사는 15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45-50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55-50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35-50의 제곱, 65-50의 제곱.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50분의 25, 25, 50이고요. 요거는 뭐예요? 225, 225 더하면 얼마예요? 네, 계산 이게 450이에요. 450이니까 요거를 다시 계산하면 50분의 500이 되네요.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은 10이 되네요. 그렇죠? 10. 요거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 주관식 문제로도 제가 제출을 했거든요. 가장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어서 주관식 문제 요거를 꼭 맞추면 A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건 정말 다 똑같이 내고 요것만 살짝 한번 바꿔내 볼까 한번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가설 검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한다. 이들은 가설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는데 이 중 바른 것은요. 그렇죠? 요거는 사실은 중간고사 끝나고 지난주까지 계속 공부해 오던 건데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1번 1포변. 표본의 크기가 크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는 이거다. 이거 아니고 G는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에 그쵸? 루트 n분의 시그마에 x바 마이너스 뮤제로 루트 n이 빠졌어요. 그쵸? 2번 표본의 크기가 30보다도 작고 모분산을 모르면 G분포가 아니고 T분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두 평균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분산의 가법성으로 인해서 이게 여기가 더하기로 빠졌어요. 그쵸?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 그리고 4번 한번 보면 두 모비율의 차이예요. 그쵸? 이거는 맞게 잘 표현된 거죠. 분산의 가법성의 성질에 의해서 플러스로 빠지기도 했고요. 이게 만든 얘기예요. 그리고 두 모비율의 차이,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죠.
요거는 뭐예요? 이게 분산의 가법성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요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건 틀렸고 4번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한번 볼게요.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검정력은 크면 클수록 바람직해요. 그쵸? 혹시 검정력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파를 제1종의 오류라고 얘기했고요. 베타를 제2종의 오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이 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정력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이건 틀린 얘기고요.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본의 수가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아까 추정에 대한 식 혹시 생각났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95%인 경우에는 1.96이라고 설명했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본의 크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자가 커지면 커지니까 요 길이가 뭐야? 짧아지게 되겠죠. 이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얘기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은 표본의 수는 통계적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본조사의 문제이다. 그렇지 않죠. 4번 실내 구간은 넓으면 넓을수록 정보량이 많아서 바람직하다. 넓으면 넓으면 정보량이 줄어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호동의 몸무게 가지고 얘기했듯이 강호동의 몸무게에 뭐 가장 100% 확신하려면 0kg에서부터 500kg. 실내 구간 엄청 넓죠. 정보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넓으면 넓을수록 사실은 정보량이 작아져요. 사실은 우리는 이 정확한 어떤 예측을 위해서는 우리가 길이가 짧은 실내 구간을 원하죠. 8번 한번 볼게요. 불일치 정도는 관측값 마이너스 기대값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쵸? 만약에 일치 정도가 정확하면 관측값 빼기 기대값이 0이 나오겠죠. 만약 이 기준으로 주사위를 1000회 던져 홀수의 눈이 520번, 짝수의 눈이 480번 나온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50회를 던졌을 때 45회의 홀수의 눈과 5회의 짝수의 눈으로 나왔어요. 그쵸? 이 경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1000번 던졌을 때 홀수가 520번, 짝수가 480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50회만 던졌는데 45번의 홀수가 나왔고 짝수가 5회로 나왔다면 이 주사위가 조금 홀수가 잘 나오게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균형 잡히지 않는 정육각형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카이제곱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불일치 정도를 우리가 한번 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카이제곱 통계량인 경우에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1000번 던졌으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도 우리가 기대값으로 봤을 때는 500번, 짝수가 나올 것도 500번이에요. 그쵸? 그래서 500분의 그 다음 우리가 기대값 빼기 관측값을 빼서 제곱을 하니까 520번 나왔으니까 500에서 520을 빼면 20이 되니까 20의 제곱은 400이 되죠. 플러스 480번 나온 것도 500 마이너스 480, 20의 제곱이니까 400이 돼.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500분의 800이 돼서 5분의 8이죠. 그래서 뭐 1.6인가요? 6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카이제곱 통계량이 아주 작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이제곱 통계량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뭐예요? 1.8이면 이 정도 나오니까 기무가설이 지금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좀 주사위가 불일치 정도가 주사위가 균형 잡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2번인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 있는데 카이제곱 통계량을 50번 던졌으니까 짝수와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은 25번이에요. 그쵸? 근데 45회가 지금 홀수가 나왔으니까 25 빼기 45 하면 20의 제곱이죠. 역시 이것도 400 플러스 5번 나왔으니까 25 빼기 5, 20의 제곱이니까 또 역시 400이에요. 그쵸? 이거는 25분의 800으로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죠. 이쪽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불일치다. 이
균형 잡힌 주사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통계량 공식으로 이거를 써서 우리가 불일치 정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의 통계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오네요. 이 박스 안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의 몸무게 정보만으로 신장 키를 예측한다. 우리가 X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수업 중에 나온 건데 Y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봤을 때 회귀 분석은 인과성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 독립변수는 우리가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거고 이 원인이 종속변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X를 사실은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설명 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종속 변수를 우리가 결과 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응 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이 사람의 몸무게가 키에 영향을 미치는지 원인과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아파트 평수가 10평 늘어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집값. 예를 들면 이 평수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 지급 평수는 설명 변수가 되는 거고요. 가격은 결과 변수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연구개발비의 증가에 따라 주가의 상승.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많이 투자함에 따라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지 안 상승하는지 보는 거거든요. 조금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계속 볼게.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우리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는 거고요. 기업의 근로자가 인원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인건비 금액을 예측 한번 해보는 거고 온도에 따라 우리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모두 우리가 설명 변수고 이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는 우리가 이 설명 변수도 모두 양적 변수고 결과 변수도 우리 모두 양적 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요거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오늘 수업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순 회귀 선형 분석에서 추정 회귀식이 요렇게 나왔어요. 그쵸? 우리가 요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수업에 나온 건데 Y 절편이고요. X는 우리가 X 절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요런 경우 우리가 보통 기울기라고 얘기하죠.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요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살펴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 X가 독립변수, 설명변수가 되는 거고요. Y가 종속변수, 반응변수, 결과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속변수는 Y고 설명변수는 X이다. 맞는 얘기고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상관계수는 0.5이다. 이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풀어봐야 돼요. 이건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하는 건데 요거 상관계수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공식 R이 있어요. 요거에 따라 한번 넣어봐서 풀어봐야 돼요. 이거는 여기 위에는 X와 Y의 공분산이 들어가고 여기는 설명 변수의 편차 제곱합 그리고 이거는 Y의 반응 변수의 편차 제곱합을 우리가 더해서 요거 풀어봐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3번 설명 변수가 0일 때 종속 변수가 기본적으로 갖는 값은 0이다. 설명 변수가 0이니까 0을 넣으면 당연히 종속 변수는 0.5가 되겠죠. 그리고 설명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는 평균적으로 2단위 감소한다. 지금 이 식을 잘 보면 y는 0.5 빼기 2x에 그쳐. 이게 지금 기울기가 되는 거죠.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감소하는 우리가 그래프를 가질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y가 두 단위 지금 감소하죠. 지금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 얘기도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주관식 한 문제예요. 요 문제를 낼 예정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를 보는 S가전제품 서비스 센터에서 요일에 따라 AS 신청률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요일별 서비스 신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기무가설, 즉 요거는 안 적을게요. 요일별 서비스 신청률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적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립가설은 뭐라고 적으면 돼요? 신청률은
동일하지 않다예요. 그쵸? 그쵸? 요거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돼. 그쵸?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가설검정 5단계에 따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1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2단계는 지금 뭐라고 풀어보라고 했냐면, 유의수준 5%라고 풀어보셨죠? 그래서 알파는 0.05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때 검정 통계량 값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3번 우리가 검정 통계량 값은 이때까지 많이 해봐서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기대값에서 뭐예요? 우리 기대값 빼기 간치값을 제곱해서 더해서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월화수목금 150건인데 만약에 이 서비스 신청 건수가 동일하다면 30번, 30번씩 계속 가면 돼요. 그쵸? 그래서 기대값은 150 나누기 5에서 30번씩 우리가 서비스 신청 수가 있다면 동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은 3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건 계산해 봐야 되겠죠. 기대값 빼기 간치값을. 그러면 월요일도 기대값이 30이고 화요일도 30, 수요일도 30, 목요일도 30, 금요일도 30이잖아요. 그러면 기대값에서 간치값을 빼서 제곱을 해야 되니까 30 빼기 21 9의 제곱이네요. 그쵸? 9의 제곱, 두 번째는 5의 제곱, 수요일도 5의 제곱, 그 다음 목요일은 2의 제곱이네요. 2의 제곱, 맞죠? 그리고 금요일은 7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7의 제곱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이걸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요거는 30분에 제가 여기 풀어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계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계산기 있으면 한번 눌러볼게요. 보면은 뭐예요? 81 플러스 25 플러스 25 플러스 4 플러스 49죠. 49는 해서 184 나누기 30은 하면 6.133 나오네요. 요거 다 더하면 요거는 6.13 이렇게 지금 검정 통계량 값 구했어요. 그쵸? 그러면 네 번째는 뭐래냐면 기가격을 채택해야 되잖아요. 카이 제곱 통계량인 경우고 기강력은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자유도는 n-1 해서 4예요. 그쵸? 자유도는 4이고 0.05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9.49네요. 그러면 여기가 9.49면 이 밖으로 나가야 우리가 H0를 채택할 수가 없고 H1을 채택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지금 6.13이 나왔기 때문에 5번 H0가 채택이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요일별로 신청 건수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적어주면 정확하게 되겠어요. 요렇게 문제풀이는 끝났고요. 정말 똑같이 내려고 해요. 똑같이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내다 보면 내가 성적을 내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요 주관식 5번 요 수치만 살짝 바꿔서 한번 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객관식에서도 사실 두 문제가 있었고요. 주관식에서도 한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 방법이어서 제가 요 문제를 살짝만 변형해서 내려고 하니까 요 문제 한번 잘 풀어보고 특히 지금 오늘 한 세 번째 영상은 정말 잘 확인해보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대해서 제가 공지를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공지를 하면 12월 15일 수요일 날 시험 볼 거예요. 그쵸? 수요일 날 비대면 시험으로 볼 거고요. 비대면 시험으로 저녁 7시, 저녁이에요. 아침 아니고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지는 정확히 12월 15일 수요일 7시 30분에 K클래스랑 연동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려고 합니다. 8시 10분까지가 시험 시간이고요. 8시 10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시험을 다 풀었으면 올려주세요. 근데 이제 점수 차이는 좀 나겠죠. 제가 이제 올라온 업로드된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8시 10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뭐 그날 그 다음 날이라고 하더라도 꼭 15일까지 올려주셔야 되고요. 12월 17일이 제가 성적 산출해야 되는 마감 기간이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 이게 안 올라오면은 기말고사 35점이 0점 처리가 되니까 꼭 확인하셔서 잘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유의사항이 제가 지금 14주차까지 지금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요. 요 14주차 강의는 보강주에 들어있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12월 17일이 성적 제가 입력하는 마감일이에요. 마감일이기 때문에 동영상 시청 기한을 제가 전부 17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간에 맞춰서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경영통계 수업을 마쳤는데요. 다음번에는 대면 수업으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학교 다니느라, 일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까 대표님한테 제가 개인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연결해 줘도 되고요. 첫째 시간에 제가, 제 정보 다 알려줬으니까 그거 보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